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어떤 아젠다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시장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DB대우증권 투자분석부의 안병국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매번 오시는 분들한테 여쭙는 질문입니다. 시장이 언제쯤 추세 전환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그런 그렇죠. 질문인데요. 네. 글쎄 지금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려면은 일단 시장 내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좀 거래 대금이 좀 회복이 돼야지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들어서 보게 되면 거래 대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대한 시장 관심이 이런 부분에 좀 녹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1년 우리나라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2011년에 보게 되면은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합해서 일평균 거래 대금이 9조 원을 넘어섰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2년간 박스권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2012년에 7조 원대로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5.8조 원대로 거래 대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작년에 비해서 더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5.4조 원을 기록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어서 일단 투자 심리 회복하고 거래 대금하고는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래 대금 회복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 1900선대에서의 어떤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심리 좀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도 천천히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워낙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이전보다 많이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3월 정도 되면은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러한 부분들도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매번 분석에 대해서 앞서 여러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눌 때 상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저희가 적용을 하는데요.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가보면은 맛집이라고 하죠. 네. 맛도 있어야 되겠지만 정직과 신뢰를 얻어서 손님들이 많은데 주식시장을 장사하는 데다 비유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거래 대금이 줄어 있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얘기가 돼 있고 네.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다 공감해야 되는 공통의 책임감 아니겠습니까? 당국도 물론 분명히 인식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이 이제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잠시 후 10시경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 이 청사진이 발표가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내수 활성화, 여기에 또 증시의 어떤 반영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글쎄, 내수와 관련된 정책 중에서 저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제시되느냐라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안정을 찾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최근 주식시장에도 나름대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을 보게 되면은 전체 가계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네, 지금 차트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월등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속된 말로 돈을 깔고 앉아 있는 형태. 예,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시장이 계속 침체를 겪다 보니까 이러한 자금들이 메모라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으로 또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요,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7,500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들이 그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메모라되었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좀 시장이 부정적이었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해 가지고
좀 거래가 좀 활성화되면서 뭔가 돈이 돌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시장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작년에 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이나 독일, 영국, 말레이시아에서 나타났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올해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더라도 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일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환류가 된다라고 하면은 반등의 어떤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부동산은 가격 변동이 사실 굉장히 천천히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이례적으로 급변했던 경우가 예. 있었고, 뭐 주식 시장이 이제 유동성이 황금성이 좋으니까 뭐 당연히 가격 변동이 좀 클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 활성화된다. 물론 부동산을 억지로 부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부작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래가 좀 활성화되게끔 서로 간에 믿음이 되고 돈이 순환하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쉽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인 거는 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돈을 깔고 앉아 있다고 했는데 자기 돈만 깔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부채를 얻으셔서 담보대출이면은 빚도 같이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깔고 앉아 있는 빚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자를 내야 될 것이고 네. 사실 이자를 내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증시가 활성화돼야지 소비력도 좀 늘고 주머니에 좀 여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돼야 이제 일부 잉여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오는데 저는 반대로 주식시장이 먼저 활성화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예, 예. 사견도 좀 있는데 예. 뭐 제 개변이긴 합니다만 하도 답답해서 요즘 그렇습니다. 자, 연초 이후에 진행된 이 중소형주, 내수주 위의 시장 조금 더 연장될 수 있을 거로 보시는지요? 그 연초에 보게 되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 대비해 상대적으로 좀 우위 양상을 나타냈고요. 아무래도 이런 양상을 나타냈던 이유는 시장의 그 대표주의 성격인 삼성전자하고 현대차라는 주식이 뭐 실적이라는 그런 좀 틀에 박혀서 좀 부진했던 요인들이 가장 좀 크게 작용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서 내수주를 보게 되면은 뭐 제약주가 좀 반등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은행이나 건설주 같은 경우도 연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전개가 됐는데 뭐 은행이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 돼서 움직였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지수가 그 최근 2년 이상 박스권으로 그 움직여주고 있는 그 박스권의 상단이 2050포인트를 또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주도주라는 그런 개념으로 시장이 움직이기보다는 순환매의 성격으로 시장이 움직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내수주나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은 인정은 하겠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내부적으로 뭐 강약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은 업종별로 고르게 좀 2050포인트를 강하게 상향 돌파하기 전까지는 순환매의 흐름으로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좀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시장에 이제 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 거리가 향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를 또 우리가, 정리해서 뭐, 취해야 될 수 있는 향후 전략, 3월 시장 전략도 함께 좀 묶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벤트라는 관점보다는요,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 시장을 좀 억눌러 왔던 그 악재 요인들이 향후에는 어떻게 해소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동안 좀 시장 흐름을 압박했던 요인들을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면은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는 미국의 테이퍼링 시사 이후에 신흥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게 움직여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내 뭐 주식시장 주택 가격의 하락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뭐 시장을 억눌러왔던 그런 요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국내 주식형 펀드 쪽에서의 환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마다 좀 걸림돌로 작용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악재 요인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3월 들어서는 이러한 변화들이 조금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는 부분들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올해도 뭐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신흥시장의 우려감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신흥시장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흥시장의 우려감이 과거 남유럽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남유럽은 유로화라는 단일된 통화를 사용했지만은 뭐 신흥국은 자국 통화를 사용을 하면서 통화 가치 절하가 오히려 수출 증가라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나름대로의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결국 최근에 신흥시장이 급락 이후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는 부분들도 이러한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우려감도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일본의 무역 수지 적자가 확대되면서 아베노믹스에 대한 어떤 부작용들이 좀 일부 표출이 되면서 작년에 외국인 자금들이 일본 시장에서 뭐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였던 그런 부분하고 좀 상반되게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네. 자금이 좀 이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올해는 신흥국 특히 한국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부동산이나 관련한 부분들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죠. 작년 연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뭐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좀 안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뭐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 환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 5년 동안 펀드 쪽에서 환매를 통해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한 6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부분들은 작년 11월 이후 4개월 연속해서 투신권에서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도 네. 시장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증시, 주식시장 활성화를 한번 또 기대를 해보는 희망의 메시지를 정리해 주셨습니다. 마켓 진단 코너였고요. KDB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의 안병국 부장이 도움 말씀과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